산삼보다 귀한 이것 질병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톡톡입니다. 100세 시대라고 말하지만 요양병원, 요양원에는 아픈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건강하게 내 손으로 밥 해 먹을 수 있고 내 집에서 편히 지낼 수 있는 노년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몸에 대해서 공부하고 실천하여 내 몸에 맞는 방법을 알아가는 것,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는 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남은 인생을 위해서 오늘도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판단하셔서 내 몸에 실천해 보시고 건강한 방법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병에 걸리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피가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피를 맑게 하고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책은 천연식초로 100년 살기, 지은이 구간모 출판사는 국일미디어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구간모, 전통 식초 제조 방식을 되살리고 연구하는 데 평생을 바친 식초 장인이다. 본문 내용입니다. 현대의학은 병의 결과로 나타나는 증상만을 없애는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 질병의 근원이 되는 몸 상태를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선 병 자체만 보지 않고 병을 가진 사람이 몸 상태를 조화롭게 살펴야 한다. 그것이 질병 없이 100세까지 장수하는 첫걸음이다. 대사성 질병의 원인은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어 세포에 축적된 유독물질이다. 이것들은 자율신경의 교란을 일으키고 심장에 전기 신호를 함부로 보내며 세포를 암세포 등으로 변형시키는 주범이다. 또한 이것들로 인해 면역체계가 취약해져 세균성 질병에도 걸리게 되는 것이다. 결국 모든 질병의 근원은 세포에 쌓이는 유독물질, 이 한 가지로 압축된다. 그렇다면 체내 대사 과정에서 생성된 유독물질은 어떻게 해독할 것인가? 어렵고 복잡한 것일수록 그 이치는 간단하기 마련이다.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몸 안의 독소는 굶고 생수를 마시면 스스로 빠진다. 자연이 만든 우리의 몸은 아주 똑똑해서 추가로 독소를 집어넣지만 않으면 오줌, 땀, 변 등 몸 밖으로 나오는 수분을 따라 독소를 배출하게끔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우리 몸의 독소 배출 능력을 배가시키는 것이 바로 천연식초다. 생수에 천연식초를 한 숟가락 타서 마시면 독소 제거 효과가 배가 된다. 거기에 몸 안에 들어오는 독소 자체가 줄어들도록 먹을 것을 가리고 몸 안의 순환이 잘 일어나도록 운동을 꾸준히 하면 우리의 신체와 세포가 아주 깨끗해진다. 세계에 이름난 장수촌을 돌며 건강과 장수를 연구한 학자들이 일치된 견해는 저칼로리 곡체와 발효효소가 건강의 정답이라는 것이었다. 효소는 인체 내에서 많은 일을 한다. 간에서 활동하며 인체라는 대형 공장을 움직이기도 하고 대뇌 측두엽에서 활동하며 신경신호를 만드는 전력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효소가 신체 내에서 부족해지면 세포들은 활동을 멈춘다. 그러면 자신들이 만든 독소를 내보내지 않아 머금고 있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암 환자의 체액을 분석하면 효소가 부족하고 활동이 원활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다. 이 책에서 소개할 현미로 만든 식초와 솔잎효소야말로 가장 성능이 뛰어난 발효효소라 할 수 있다. 한국의 전통 식초는 콕주라고 해서 누룩과 쌀로 빚은 술이 늙어서 된 곡물초다. 즉 천연 현미 식초다. 노화의 주범 활성산소. 노화는 활성산소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 양방과 한방, 동서를 불문하고 건강 장수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일치된 견해다. 활성산소가 인체의 발전소에 해당되는 미토콘드리아의 연소 활동을 방해함으로써 우리가 활동하고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를 충분히 생산할 수 없게 한다. 이로 인해 세포들에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해주지 못함으로써 세포 복제가 멈추어 빨리 늙고 죽음을 초래한다. 이러한 전제 조건을 보았을 때 불로장수에 이르기 위해서는 인체 내의 활성산소를 죽일 특별한 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면 건강세포를 계속적으로 생산해내서 노화를 막을 수 있으며 장수할 수 있다. 노벨상을 3회 수상한 천연식초. 천연식초는 그 효능에 대한 연구로 3회나 노벨상을 수상한 건강식품이다. 처음 노벨상을 수상한 것은 1945년이다. 핀란드의 아르투리 비르타넨 박사는 우리가 먹는 음식물을 소화 흡수하여 에너지를 만드는 것은 식초 속에 함유된 오기자로 초산이 주동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해서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다. 그 다음은 1953년이다. 영국의 한스 크레브스 박사와 미국의 프리츠 리프먼 박사는
식초 속에 함유된 구연산 성분이 산소 이용률을 높여 젖산의 발생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 마지막은 1964년이다. 미국의 콜라트 블로어 박사와 독일의 페오드를 이낸 박사는 식초 속에 함유된 초산 성분이 현대 문명병의 원흉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부신피질 호르몬을 만들어준다고 발표하여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 세 가지 연구 중 자세히 소개해야 할 것은 두 번째인 크레브스 박사와 리프먼 박사의 연구다.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동을 해서 피로하거나 약, 주사, 술, 담배, 가공식품 등으로 장기에 부담을 주면 노화를 앞당기는 젖산이 생긴다. 젖산은 생리적 중간 대사산물로 심한 운동을 할 때나 저산소 환경에서 산소 공급이 불충분할 때 생기는 피로 물질이다. 젖산이 몸 안에 많이 쌓이면 병이 생기고 결국 죽음이라는 길을 밟게 된다. 그런데 크레브스 박사와 리프먼 박사는 젖산의 피해를 줄여주는 획기적인 물질을 찾았다. 그것이 바로 식초 속에 함유된 구연산 성분이다. 식초가 병을 원천적으로 예방해주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동물성 지방을 녹이는 식초. 지방 과다 섭취 문제를 살펴보자. 지방에는 동물성 지방과 식물성 지방이 있다.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포화지방산은 동물성 지방에 많이 들어있고 반대로 동맥경화를 억제하는 불포화지방산은 식물성 지방에 많다. 동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포화지방산을 많이 섭취하게 되어 고지혈증이 생긴다. 한국인은 대부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에서 동물성 지방을 얻는데 이들 동물의 체온은 소가 38에서 39.5도, 돼지가 38도, 닭이 41.7도 등으로 사람보다 높다. 따라서 동물보다 체온이 낮은 인간의 몸속에 들어온 이 동물들의 지방은 잘 녹지 않게 된다. 우리의 장은 잘 녹지 않는 이들 지방을 어떻게든 녹여서 흡수하려고 하는데 이 때문에 장에 무리가 온다. 그래도 녹질 않으니 결국 장은 간에 구조 신호를 보낸다. 간은 지방을 분해해서 흡수시킬 수 있는 성분인 담즙산을 대량으로 분비한다. 농도가 진한 담즙산이 대량으로 방출되면 간장이 지쳐 담낭염, 담석증이 생기고 마침내 세포의 변조가 일어나 췌장암 등이 생길 수 있다. 암의 원인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발병 포인트는 장에 있다. 장 속 세균의 상태가 조화를 잃어서 혈액이 더러워지고 각종 염증이 생기며 간에서 완전히 해독되지 못한 독소가 혈액 속으로 흘러 들어가서 간경변증과 신부전증을 일으킨다. 췌장암을 비롯한 모든 암이 위와 같은 과정으로 일어난다. 동물성 지방의 과다로 인해 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은 식초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 간단하게 실험을 해보면 알 수 있다. 기름이 엉기는 곰탕에 식초를 한 숟가락 타보는 것이다. 곰탕 속 기름은 식초를 넣자 얼마 안 가 기름이 풀려버린다. 우리가 고지방 음식을 먹은 후 습관적으로 식초를 마시면 대장이 지방을 녹이지 못해 무리를 하고 간장이 담즙을 대량으로 방출하며 고통스러워질 일이 없어진다. 우리 몸은 자연을 원한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생활 습관을 바꿔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인생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건강을 해치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다. 건강을 저축하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다. 사람이 병에 걸리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피가 나빠지기 때문이다. 암에 걸리면 인체는 스스로 사혈을 한다. 신장암과 방광암은 소변으로, 위암과 대장암은 항문으로, 자궁암은 질로, 폐암은 각혈로 피를 내보낸다. 그 양이 적어서 안 보일 때도 있지만 눈에도 보인다면 매우 중증이다. 인체가 왜 피를 내보내겠는가? 바로 피가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더러워졌고 그렇기에 병에 걸렸기 때문이다. 즉 평소에 피가 나빠지지 않도록 잘 생활한 사람은 인생을 건강하게 살고 반대로 피가 더러워지는 습관대로 생활한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산다. 그렇다면 피가 잘 돌지 않고 독이 쌓이는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나쁜 공기와 음식, 운동 부족, 과한 마음 때문이다. 공기, 물, 음식은 피의 원료 인자가 되고 운동은 피의 순환 인자가 되며 과하지 않은 마음은 피의 영양 인자가 된다. 세 인자가 나빠지면 피가 더러워지고 움직이는 힘이 약해진다. 따라서 나빠진 피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피 세 가지 구성 요소를 제대로 갖추어야 한다. 우선은 좋은 공기, 좋은 물, 좋은 음식 등 좋은 원료로 피를 만들어야 한다. 좋은 원료로 만든 피라도 운동이라는 순환 인자를 무시한 채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싫어하며 산다면 피가 몸 전체를 제대로 돌지 못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분노하고 좌절하는 생활을 하여 영양인자가 오염되어 버리면 좋았던 피는 다시 탁해져 버린다. 이처럼 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가운데 어느 것 한 가지라도 소홀히 하면 다시금 피에 독이 쌓인다. 그러면 자연 치유력을 잃게 되고 건강을 해쳐서 병에 걸리고 만다. 음식물이 육체와 정신을 만든다. 나쁜 음식을 먹어서 육체와 정신에 병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목숨을 위협하는 성인병은 대부분 나쁜 음식물이 원인인 식원병이다. 따라서 병이라는 결과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요 원인인 나쁜 음식물을 먹지 말고 그런 음식물 때문에 생긴 몸속의 독을 없애야 한다. 건강장수법을 연구해서 마침내 정점에 이르면 누룩으로 만든 식초와 메주로 만든 된장, 즉 발효효소에 도달한다. 세포의 생성과 소멸을 주도하는 것이 발효효소다. 현미, 보리, 콩팥 등의 주식에는 자동차의 원료에 해당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들어있고 식초, 된장, 김치에는 윤활유에 해당하는 효소, 비타민, 미네랄이 들어있다. 옛날에는 못 살고 못 먹어서 연료가 부족해 병들었으나 현대인들은 연료는 넘치는데 윤활유가 부족해서 병이 든다. 제때 제곳에서 생산된 조상의 전통식품을 깎거나 첨가하거나 변질시키지 않고 자연 그대로 먹으며 효소, 비타민, 미네랄, 호르몬을 동시에 해결하는 초밀란을 마시고 아침을 굶고서 산천을 달리면 암이나 중풍에 걸릴 이유가 없다. 지금까지 천연식초로 100년 살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